그래서 계속 주장하게 됩니다. 모든 근거를 입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특히 황장엽 노동당 비서의 죽음에 관련해서는 새로운 정보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한국에서 그런 의무사 중요한 강력범 살해 사건 때 부검을 하는 부검하는 의사의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나는 부검하지도 못했고 접근도 못했다. 내가 왜 가느냐? 정치적 사안이며 케이스며 그 다음 국가기관이 개입해야 되는데 내가 왜 개입하느냐? 발을 뺐습니다. 그러한 정황들을 볼 때 황장엽 그 노인은 자연사 심장마비가 아니고 그 내부 소행으로 본 기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지하에 있는 황장엽 씨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있겠죠? 네, 어쨌든 황장엽 전직 대통령 노무현 정몽은 이 세 사람은 모두 검은 세력들로 붙어서 살해당한 것으로 본 기자는 판단합니다. 이 점을 본인은 법정에서도 한번 정언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쨌든 이 방송 시간으로 교민 여러분들, 저는 이 시간 특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싶은 대한민국 CIA 국가정보를 향해서 쓴소리를 합니다. 오늘까지 당신들이 2사람 정도, 3사람 국가정보원장이 밝혔죠. 여러분들 그 팀들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남북한 군사총각 등등 사태 발생 원인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이 소위 대북정부를 총괄한다는 당신들이 제대로 파악을 해서 대처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참상을 초래했다는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직무유기다. 여러분들의 정책 판단 착오다. 대비책 무대응, 무감각, 무반응. 그로 인해서 오늘 이와 같은 참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국가정보원장 그 즉시 그 직에서 물러가야 된다. 본 기자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대북정책, MB 대북정책은 결코 강경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를 총괄한다는 자들이 상대적 적이건 적군이건 간에 주적이건 간에 그들의 본성과 체제 내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들의 소위 이장 전략 전술, 이장 평화 공세, 남침로 땅굴 현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것도 모르고 백두산 천지 폭발한다? 같이 만나자, 연구해보자, 지질조사를 해보자, 이런 생각하고 있는 당신들 한심하다. 미주통신문 기자보다 못한 당신들이 그 직에서 2년, 3년, 4년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들이 정말 개탄스럽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기자는 사설을 통해서 남북한 모든 사태, 최근의 사태는 국가정보인 책임을 져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북한 김정일이 올해 들어 작년이죠, 4번이나 발전소들을 시찰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왜 해천발전소 등등을 방문했는지 4번이나 이것을 본 기자가 분석을 해봅니다. maybe 아마 유사시 남북한 군사총돌이 있을 경우에는 남한 지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치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김일성이가 소련을 방문했을 때 그때 수력발전소를 시찰하는 사진을, 동영상을 봤습니다. 테이프를 입수해서 봤습니다. 수력발전소를 시찰하고 이후에 늦게나마 금강산 댐을 만들었죠. 수공 전략, 물바다를 만들겠다는 그런 전략. 그래서 우리는 평화댐을 통해서 방어를 했습니다만은 이 김정일이가 발전소 등등을 시찰하는 걸 볼 때 앞으로 유사시에 남측 원자력 발전소를 치겠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점도 다음에 두고 보기를 하고, 오늘 방송의 주제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국가긴급권이란 뭐냐면 옛날에 많이 들었죠. 비상사태 선언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 정부가 일단 준비하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미 인터넷 뉴스에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봉 기자가 볼 때 2011년 올해도 북한의 대남 공작들이 상당히 위험 수준에 있고 또 총선 분위기, 대선 분위기를 접어들 때 이 북한 애들이 어떤 장난을 칠 것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불안하다. 그 다음 야당권에서 그러면 세력들이 어떻게 야합을 해서 보수정권 재집권을 막기 위해서 어떤 사례, 박근혜까지 죽이지 않나, 살해하지 않나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정부가 대통령 집권으로서 헌법에서 명시한 대로 국가긴급권을 발동해서 즉각 빨리 시간 내에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체제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 팀들은 국가긴급권, 대통령의 비상대권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국정원 내 검은 세력들 봉지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이놈들이 지금 국정원 등등 지역에 조직들이 있다. 이놈들이 정몽은 노무현, 황장리가 때려 죽였다. 그렇게 봉 기자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이놈들을 색출하지 못할 경우에, 처벌하지 못할 경우에, 아웃시키지 못할 경우에 퇴무에 또 당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검은 세력들, 블랙맨들, 이 집단들은 거의가 김대중 추종 세력들로서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반북, 반공, 보수 세력들을 제거하는, 특히 민주통신문을 제거하려고 하는 각종 음해 모략 선전했던 이자들, 잘못하면 이명박 대통령도 당한다는 이 사실을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국정원에 등등에 있는 검은 세력들을 색출하라,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한국 뉴스 중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또 하나가 박근혜 차기 대권, 지금 싱크탱크들이 출발했죠. 이런 상황에서 볼 때 대선 행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봉 기자가 조금 우려합니다. 박근혜 팀들 조금 빠르다. 그것이 대선 행보라면 좀 빠르다. 아직 이명박 대통령의 자녀 임기가 2년 정도 남았다. 너무 서두게 될 땐 파열음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 새로운 첨단 무기가 동원돼서 아웃시킬지도 모른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명박 대통령과 손을 잡고 정권 재창출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보도가 되고 있는 70여 명 싱크탱크들, 네, 그들은 누군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모두가 힘을 합해서 선진 미래 대한민국을 이루는 데는 기여할 것을 판단하나 남북한 상황을 볼 때 좀 위험하다. 여자가 네, 대세는 기울어졌다. 박근혜로 가고 있다. 이미 정부를 입수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장담에 처할 수 없다. 박근혜 조심해야 된다. 살해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봉 기자는 LA에서 활동하시는 이안범 씨라는 분, 네, 힘든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 말씀드렸죠. 이유락 중앙정부 부장과 함께 평양도 갔으며 민주평통을 창안하는데 아이디어를 내는데 기여했던 분입니다. 네, 공부를 하신 분이고 좀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글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북한식 생존법이라는 이 칼럼을 제가 읽으면서 이 방송을 거의 끝내려고 합니다. 네, 스펙트림, 우리 한국 정치사, 네, 더욱이 북한 문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로 이어진 이 생존 전략법들을 볼 때 개탄스럽다는 이안범 박사의 글을 볼 때 역사 정치의 스펙트럼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간주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분노하는 민중, 그들의 잘못된 폭정을 향해서 민중들이 분노할 때 쓰나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북한 정권이 붕괴할 수 있다. 이 점을 노스코리아가 명심하라고 알려준 이 북한식 생존법에 있어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북한 체제가 비참하게 붕괴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느 대학 교수는 북한도 이제 흡수 통일할 수 있다. 진보 예전에는 흡수 통일을 반대했던 의식화된 학생들이 교수가 된 오늘 이제는 아니다. 우리가 북한을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본 기자는 시대착오적인 북한식 생존법 이한무 박사의 글을 읽으면서 북한 노스코리아가 민중에서 붕괴되는 그런 참상을 빚지 않고 노태우식 최소한 직선제 선언을 하더라도 해서 북한이 살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새로운 질서와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방송을 끝내려고 합니다. 네,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혼자서 뛰고 있습니다. 보기 드문 사진 나와 있습니다. 혼자서 동서부 최전선 북한 군들이 눈앞에 보이는 곳에 같이 찾아가서 우리 군인들을 격려하고 왔던 이 사진 신문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분이 비록 현대건설 사장이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2년 반 3년 차에 보여준 그분의 국정 통치 능력,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장애인들, 어려운 국민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대통령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생명을 지키겠다고 눈물을 머금고 그 모습을 텔레비에서 보여준, 신문에서 보여진 그런 사진에서 우리는 그가 비록 내일 모레 청와대를 떠나는 한이더라도 그가 5년 동안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국민과 함께한 그 누구처럼 위선이 아닌 진심으로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했던 대통령이었다. 북한 기습 공격되면 우리도 대반격을 가하겠다. 교전 수칙을 새롭게 만든 이명박 대통령 정부 동서부 전선에서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강력 대응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전쟁을 두려워하면 결코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유명한 명언을 남기기도 했던 이명박 대통령. 오늘 본 기자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준 이 명언들을 참고하면서 하루속히 남북자 1950년 6.25 때 북한을 끌려갔던 우리 국민들이, 국군 포로들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책자는 서울에서 발행한 책자, 20년 전에 입수했던 이 책자 속에서 납북자 8만 2천 명, 약 10만 명 이상이 납북되었다는 이런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을 끝낸 이 시간, 한이 없고 끝이 없는 남북한 문제, 햇볕 정책 실패한 이 시간, 북한의 가공할 가증스런 정오스런 그런 대남 정책들을 볼 때 우리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새해를 맞이했다. 2011년을 다시 맞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 비참한 생각이 든다. 그래서 방송 시청한 노스코리아 노동당 여러분들, 김정은, 김정일, 당신들이 회개할 때, 해가 천선할 때 비로소 그때 우리 한반도는 통일을 이룰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미주통신문 텔레방송의 배우전 기자였습니다.